2023년 4월 1일입니다. 벌써 4월이네요. 지금 오전 10시고요. 2023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덱스 관계. 영어 제목은 이렇네요. Bodies with proposed indexing relationships.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카카오톡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일십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안 좋겠죠? 근데 이제 기성세대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사람의 개인차긴 하지만, 근데 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볼게요. 이 소셜 미디어의 증가로 미묘한 관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용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인친, 트친, 실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인덱스 관계의 정의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 이제 색인을 붙여서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현대인의 이제 관계 맺기 방식인데요. 과거, 현재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면의 형식으로 관계를 맺게 됐는데요. 현재에는 이제 SNS 소통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우리가 친구들을 어떻게 만났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과거에는 인연이 있어야 됐어요. 학교를 다니다든지, 이제 교회를 다닌다든지. 근데 하지만 현재에는 이제 목적을 갖고 찾아낼 수가 있고요. 우연에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예가 연애에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자만추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했다면, 이제 현재에는 입만추라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남을 추구하는 거죠.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 원래 본질은 중고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게 지금 소통의 장 혹은 뭐 소통의 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직장인들이라면 아실 건데, 블라인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본질은 회사의 뒷이야기를 좀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소통의 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애 어플 중에 듀오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가입자 수가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현재는 우연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서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이제 에어드랍 같은 거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인덱스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인덱스를 붙입니다. 청소년들은 진짜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이 사생활 공유 어플을 같이 쓴다고 합니다. 뭐 내 배터리 잔량이 얼마인지, 내가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자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인덱스를 붙이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것들을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회의를 하는 수단이지만, 이제 청소년 친구들은 이제 줌으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소통하는 친구가 친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뭐 카카오톡, SNS, DM으로 이 매일 소통하는 친구가 친하다고 합니다. 폭파라는 개념도 생겼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재인덱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록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또 젊은 세대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그 친구의 생일이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도 보내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무너지겠죠.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 이유는 이제 소통의 수단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생애 주기가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과거하고 현재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과거에는 전형적인 루트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공부를 해서 뭐 대학을 가서 취직을 한 다음에 뭐 결혼을 하고, 이런 전형적인 나이에 따른 그런 루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문을 만났다 해도 그렇게 주제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됐었습니다. 요즘에는 생애 주기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 키워드로는 비원이라는 트렌드가 있고요. 딩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1인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고 생애 다용주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더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동기적 커뮤니케이션 방식하고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동기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언급했던 카카오톡 같은 거죠. 내가 문자를 받았지만 송달 받았지만 내가 즉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마케팅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사는 물건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라는 생각으로 소비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소비 자체가 하나의 소통인 겁니다. 또 소통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이 변하는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 비즈니스에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대하는 관계를 어떻게 인덱싱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우 새로운 과제를 인덱스 관계라는 키워드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